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이죠. 마이클 버리. 최근 투자 행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항상 시장의 주목을 받으니까요. 저희가 그가 이끄는 사이언 자산운용의 2025년 2분기, 그러니까 최근 포트폴리오 조정 내역 자료를 좀 입수했습니다. 아, 2분기 자료가 나왔군요. 네, 이걸 보면서 버리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 단서들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 합니다. 단순히 뭘 사고 팔았나 목록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결정들 뒤에 숨어있는 전략적 의도 같은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그 의도와 시장에 던지는 신호, 이걸 해독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버리의 포트폴리오 공개는 뭐랄까, 항상 시장에 큰 힌트를 주곤 하니까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핵심 변화부터 좀 짚어보죠. 2분기에 새로 편입한 종목들이 역시 눈에 띄는데요. 네, 어떤 종목들이죠? 룰루레몬, 또 리제네론,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이 세 기업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아, 르르레몬, 리제네론, 유나이티드 헬스. 분야가 다 다르네요. 그렇죠. 액티브웨어,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서비스. 이 세 가지 투자는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요. 룰루레몬은 아시다시피 프리미엄 액티브웨어고 5만 주 정도 담았네요. 네. 리제네론은 바이오 제약 혁신 기업이죠. 여긴 1만 5천 주 신규로 들어갔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는 미국의 대형 헬스케어 보험 및 서비스 기업인데 2만 주 정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꽤 비중 있는 신규 투자들이네요. 네, 이 기업들의 공통적을 좀 찾아보면 뭐랄까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정리에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한 분야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이죠. 소위 말하는 안정성장주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성장주라? 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걸 좀 중시하면서도 성장성까지 같이 고려한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흥미롭네요. 특히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요즘 소비 위축 우려가 좀 있는데도 선택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거든요. 이게 단순히 방어적인 선택일까요? 단순히 방어주라는 이름표만 보고 투자하진 않았을 겁니다. 워린 스타일이 아니죠. 그렇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그 충성도 높은 고객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 결정력도 상당하고요. 네, 프리미엄 브랜드니까요. 그러니까 특정 프리미엄 소비 시장은 경기 둔화에도 상대적으로 좀 건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리제네론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제약주라서가 아니라 아마 혁신적인 신약 파이프라인, 그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을 가능성이 크죠. 결국 단순 방어가 아니라 선별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규 투자 말고 기존 포트폴리오 조정 쪽도 한번 보죠. 에스티로더 주식 비중을 줄였더라고요. 20만 주에서 15만 주로.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에스티로더 비중 축소. 이것도 해석이 분분한데요. 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역시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거죠. 최근에 화장품, 뷰티 업계의 경쟁이 좀 심화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불합실성,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서 비중을 좀 조절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룰루레몬 같은 소비재는 비중을 늘렸는데 에스티로더는 줄였다는 점이 이게 좀 묘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 그 점도 일리가 있네요. 단순한 비중 조절을 넘어서 혹시 에스티로더가 더 크게 노출된 특정 리스크, 예를 들면 중국 시장 회복이 좀 더 더딜 거라는 그런 신호로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벅샤익 투자가 종종 그런 다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만 완전히 매각한 건 아니잖아요. 비중을 줄였다는 점에서 보면 일단은 관리의 성격이 좀 강해 보이긴 합니다. 관리에 방점을 둔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 그러니까 중국 같은 특정 지역이나 세그먼트에 위험 요인을 다른 소비재보다 더 민감하게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죠. 벅셔이 특유의 신중함이 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안정성장주 투자나 리스크 관리 외에 혹시 다른 성격의 투자 움직임도 있었나요?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려는 시도 같은 거 말이죠. 네,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메르카도 리브레, 티커는 ML이죠. 그리고 브루커, BRKR, 이 두 기업에 신규 투자를 했어요. 메르카도 리브레와 브루커, 이건 앞서 얘기한 종목들이랑은 성격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확실히 좀 다르죠. 메르카도 리브레는 남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잖아요. 전자상거래랑 핀테크 플랫폼인데. 네, 남미 쪽 성장 동력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미고블의 지역,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남미 시장의 기술 성장에 베팅하는 거고요. 브루커는 첨단 분석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분석 장비 제조사. 네. 특정 산업 분야에 꼭 필요한 그런 첨단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이 둘은 변동성은 좀 더 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죠. 그러니까 안정성장주와는 다른 종류의 기회를 잡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다른 색깔을 좀 넣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룰루레몬,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안정성장주를 사고 에스티로더 비중은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또 메르카도 리브레나 브루커 같은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주도 담고 네, 종합적으로 보면 이걸 다 종합하면 버리의 이번 2분기 전략에서 어떤 큰 그림,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성장과 방어의 균형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성장과 방어의 균형. 네. 그런데 버리가 워낙 시작의 비관론자로 유명하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이번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균형 이상의 의미를 좀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특정 미국 내수 소비, 예를 들면 룰루레몬이나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분야, 그리고 리제메론이나 브루커 같은 혁신 기술 분야에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특정 해외 시장, 아까 에스티로더 축소 이유로 추정했던 것처럼 그런 건 또 경계를 하고요. 동시에 메르카도 리브레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고. 굉장히 선별적인 접근이네요. 그렇죠. 매우 선별적인 접근입니다. 시장 전체 방향성에 베팅한다기보다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알파, 즉 초과 수익을 추구하려는 버리 특유의 아주 정교하고 계산된 전략,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마이클 버리는 2025년 2분기에 안정적인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기업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남미 이커머스나 첨단 기술 기업에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네, 맞습니다. 동시에 기존 투자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위험 관리에도 신경을 썼고요. 성장과 안정 사이에서 아주 신중하게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런 유명 투자자의 실제 포트폴리오 변화를 분석하는 건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렌즈 하나를 얻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의 선택이 앞으로 시장에서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도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네. 버리는 종종 시장의 큰 흐름, 때로는 위기를 남들보다 좀 먼저 감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 평가를 받죠. 그가 이번에 보여준 이 선별적 성장과 방어 전력, 이게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떤 구체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게 핵심 질문이겠네요. 그가 포착한 기회, 그리고 또 회피하려는 위험의 실체는 무엇일지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